안녕하세요. 햇속TV 야나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4월달에 조금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영상이 좀 늦어졌고 몸도 조금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5월, 지금 5월인데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활발하게 저희 참신특세에서도 많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진행할 때 혹시 작년이랑 좀 바뀐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간편작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서류들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개인 공제용 확인 서류 그리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유형이 바뀌었어요. 2021년도까지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A, B, C,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알파벳을 확인해라. 알파벳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나올 때는 왜 알파벳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한테 동선을 주느냐 생각을 했는데 알파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파벳이 없어져서 나의 유형은 뭐 간편작물이냐, 복식부기냐, 아니면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에서 주택 임대 소득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짧게 갈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하면 일단 세무대리인에 이제 쓸 여부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간순 경비임에 불구하고 뭐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부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리인을 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개인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첫 번째가 뭐였죠? 부양가족이었죠. 부양가족은 중복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뭐 시부모님, 장인, 장모 이렇게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도 혹시 뭐 장애인이 있으시거나 이제 나이 요건 충족하신 분들은 부양가족 해당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양가족이 일단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부녀자 공제 그리고 한부모 공제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부양가족이 이제 70세 이상 노인이시다 하면 또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이 또 추가 공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부양가족을 많이 챙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개인 인적 공제용 서류가 끝나고 우리가 어떤 비용을 처리할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했거나 아니면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3.3% 원천징수만 받았다 라던가 기타 소득만 받았다 이러신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다면 일단 부가세 신고서가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 부가세 신고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익 금액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매입 내역이 있겠죠. 매입 내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임차료, 세금계산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부가적으로 인건비를 신고했었다 하면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같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부를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자한테 필요한 것들이 급여, 임대료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물론 집에서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급여나 인건비 그리고 또 임대료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업자들 분들 기준으로 본다면 급여랑 그런 뭐 월세 계약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그런 월세 계약서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게 이제 임차료로 반영이 되니까 비용 공제에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내가 뭐 카드 쓴 내역이라던가 이제 그게 사업용 카드로 썼거나 아니면 사업용 카드를 쓰지 않았지만 사업용 경비에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썼다 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뭐 리스나 렌트 내역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 뭐 개인 자동차 뭐 승용차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그게 이제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거는 뭐 통신비를 납입한 내역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근로소득자여서 4대 보험을 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역보험료로 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보험료 납입한 내역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뭐 경조사, 영수증, 경조사 영수증 뭘 챙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뭐 청첩장, 조의금, 뭐 부의금 이런 내역에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경조사 같은 경우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우리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매년 저도 업데이트한 내용을 같이 알려드리고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5월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죠. 하루라도 넘어가면 정말 나중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이제 5월 안에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잊지 말고 신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5월 달에 신고 안 했을 때 세금도 터지지만 나중에 또 건보료 폭탄까지 맞는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4월부터 계속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금액이 그렇게 좀 높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5월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 효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런 따뜻한 5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영상 2022년도 버전으로 준비해봤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제가 세 번째 찍는 영상인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올 때 무신고했다. 그래서 과세 예고 통지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 5월 정기신고 잘 해서 불이익 안 받으시고 최대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언제 들어오느냐? 일단 우리가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요. 보통 한 달 이내에 환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보통 6월 20 며칠 그때 해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우린 지방소득세 따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텍스 자체 신고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빨간 칸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는 칸이 있으니까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추가 10%까지 환급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신고를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꼭 신고를 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고에 대한 금액이 환급이 두 번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가 지방세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5월달 열심히 잘 마무리하고 또 저희 참신텍스도 많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정말 밤을 새가면서 많은 분들의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6월달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